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문 결과 이 부분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램시마 SC 이거에 대한 중요했던 또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집중적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거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허가 초읽기. 오늘 중앙약심 자문 결과 경계. 자, 첫 번째 검증 자문단. 자, 이거 쭉 나왔고, 3중 자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잖아요. 오늘, 당연히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장 끝나고 이 부분 나온과 동시에 자료로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중요했던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그리고 오늘은 램시마 SC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먼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보고 갈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 돌파. 자, 언론마다 지금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봐봐요. 이거 보시면 삼성바이오 고성장 이어갈 것, 증권과 목표가 상향 러시. 자, 연매출 1조를 달성, 2021년도 최대 실적 전망. 증권사마다 얘는 뭐죠? 어우, 목표가를 그냥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힘이 세죠? 대단한 그런 뒷배경이 있고, 뭐 그러네요. 파괴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 부분을 알아볼게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5%대 상승하고 있죠? 시가총액 56조 1천억 원. 우리 셀트리온보다 더 큽니다. 그죠? 코스피 6위예요. 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2019년도까지는 같고요. 요거는 변동이 필요하겠죠. 다시 발표했으니까. 실적이 쭉 한번 보시면 뭐 1조대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지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2020년도 마감 기준 매출 1조 1,648억, 영업이익 2,928억, 순이익 2,410억 정도 나왔네요. 그죠? 자, 4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920억 정도 나왔어요. 볼게요. 2019년도에 7천억대 나왔었죠? 매출 1조 1천억대, 영업이익이 900억대에서 한 3천억대로, 그리고 순이익이 2천억대에서 2,400억대로, 분기 실적이 4분기에 3,753억, 자, 3,753억, 영업이익이 926억, 이렇게 정도 나왔어요. 자, 찰칵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이거 부분이에요. 셀트리온은 2%대 상승하고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1조 1천억, 영업이익 3,700억, 당기순이익 3천억 정도 됐죠. 2020년도에 1조 8천억 정도. 이거는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단순 창구를 비교하시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조 8천억, 그죠? 영업이익 뭐 한 8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상대주체 되지 않죠? 순이익 6천억 가까이 나올 것 같고. 이 실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뭐 4분기? 분기 실적 한번 잠깐 봐볼까요? 3,700억, 영업이익 926억. 어, 좀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그런 규모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영업이익 3분기에 2,453억, 2020년도 900억대. 자, 이 정도인데 왜 우리 셀트리온 시가총액을 한번 봐볼까요? 44조 5천억. 코스피 9위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이면의 요소까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양적인 부분에서 일단 실적으로는 이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논란의 일부가 있겠지만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술력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CMO, 공장을 만드는 회사예요. 공장. CMO 회사라는 거죠.
CMO에서 사실 힘든 겁니다. 셀트리온이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유럽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아시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CMO만 한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는 결국 CMO 회사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요. 기술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와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합쳐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네 기술을 합쳐서 만든 거지만 말이 좋아 합작사고 얘네한테 우리 기술 좀 알려줘. 우리가 공장 만들어서 니네 거 만들어줄게. 아니면 같이 공장 좀 알려주면 우리가 같이 벌어서 좀 설계도 주면 우리 공장만 찍어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할게.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단순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이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설계도 만들어내면 우리가 삼성바이오가 공장에서 드디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는 기술이 없다. 같이 만든 게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결국 바이오 시밀러로 가지도 못했어요. 이 기술력 자체가 없습니다. 시밀러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는 이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나이키도 저기 뭐 설계도는 다 미국에 있고 다 그 해외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설계도는 다 미국에 있고 해외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듯이 공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물론 거기에 공장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CMO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CMO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기술력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자, 그럼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 들어갈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말씀을 좀 드리면 항체를 만들어면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항체는 세포만이 만듭니다. 세포. 이 세포만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볼게요. 이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세포만이 단백질을 생산한다. 세포만이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걸 세포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항체를 우리가 원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 세포 원하는 이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포주라고 하죠. 이 세포주를 만들어놔야 원하는 항체, 단백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포 안에다가 이 핵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세포,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세포 융합 기술까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또 대량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정말 세계적인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글로벌 빅파마나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매우 뛰어난 바이오텍만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기술이 없으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 기술을 가지고 CMO로 시작을 하다가 바이오 시밀러로 갖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신약에 레키노라주 허가를 눈앞에 앞두고 있고 이거 가지고 또 CTP27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기술력에서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 셀트리온은 CM으로 시작을 해서 바이오 시밀러로 갔고요. 이제 바이오 신약, 글로벌 케미컬화, 글로벌 빅파머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과 기술 이거조차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근데 왜 주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더 높냐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스의 지분 현황입니다. 이 지분 현황이고요. 지분 현황을 보면 보이시죠? 삼성물산, 삼성전자 보이시죠? 삼성물산 43.44, 삼성전자 31.49. 결국 유통 물량이 24.75%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보이시죠? 아니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최대 주주 누군지 아시죠? 자,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꼴랑 요 물량 갖고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물량 갖고 유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누가? 의도적으로.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삼성바이오로스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대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 이 수익을 하면서 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얘 가치를 올려가지고 계속 합병해 나가면서 이 지배구조 경영권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승계를 하거나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스가 그 바로 최정점에 있습니다. 거의. 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합병이. 그래서 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대기업들은 이제 중요한 건 삼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SDS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비상장사할 때 경영권을 승계해 줄 때 부자가 재벌이 경영권을 승계해 줄 때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세금을 다 납부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대부분 이걸 했었어요. 비상장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상장사 그걸 만들어서 여기에다 그룹의 일감을 그냥 다 몰아준다는 거죠. 그게 뭐 물류가 될 수도 있고 IT 전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물류에도 뭐 이제 육해상이 있고 뭐 해상도 있고 여기에 이제 삼성은 SDS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현대는 글로비스 그리고 LG는 버만판토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LG는 결국 이제 상속자를 납부했어요. 삼성도 SDS 이걸 이제 합병을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왔었죠. 결국 요걸 가면서 하나씩 합병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왜냐면 그룹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 그냥 매출이 조 단위로 커버려요. 그리고 얘를 하나씩 합병해 나간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현금을 창출한다는 거죠. 현금을 창출해서 헐값의 CB, 뭐 전환사채나 BW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CB가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이거를 헐값 채권인데 최대 주주가 되게 싸게 인수할 수 있을 권한을 주는 거예요. 회사의 지분을 정말 싸게 최대 주주나 회사의 경영정과 오너에게 준다. 이게 불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BW도 마찬가지예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새로운 주식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 인수할 수 있는 채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인수해 나가는데 자 이게 다들 알고 계시죠? 인수하셨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이 됐죠. 그러면서 제일모직으로 바뀝니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고 이 문제를 인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동원되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삼성물산하고 당연히 있겠죠. 지배구조에 삼성물산과 이거 하려고 하다 못했잖아요. 삼성전자 합병. 삼성그룹을 인수하려고 하면 인계를 받으려고 경영권 승계를 받으려고 하면 삼성전자를 자 합병을 못하면 이게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 지배권, 지배구조, 승계에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정점에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통물량 25%의 물량을 가지고 절대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진짜 또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그렇겠지만 이게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유통물량 25%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네 여기에 또 뭐 솔직히 뭐 이게 100% 유통물량이겠습니까? 뭐 이것도 그냥 제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드러난 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펀더멘탈이나 그 기업의 양적 기술이나 실적 그리고 기술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거 보고 갈게요. 삼성물산, 그죠? 이재용 17%, 뭐 이부진, 이서연 쭉 나오잖아요. 이제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변동 내역이 나오겠죠? 자, 보게 되면 다 삼성그룹 최대 주주 관계인이잖아요. 특수관계인. 근데 우리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 단일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뭐 자회사, 관계회사 이런 거에 가족명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17%. 자, 볼게요. 삼성물산. 그죠? 최대 주주가 어디였죠? 아까 전에? 자,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보이시죠? 삼성물산이잖아요. 대표 주주가. 그래서 이거는 실적과 펀더멘탈, 기술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유통 물량이 24.75%. 자, 이거는 이런 부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기술력 CMO 회사.
CMO 회사하고 어떻게 바이오 시밀러에서 신약을 만들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는 회사와 어떻게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비교가 불가능하다. 시가총액은 자,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조차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성장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영업이익률 면에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CMO는 그 돈을 벌고 나서 띄워주잖아요. 근데 얘네 CMO고 우리는 바이오시밀러로 갔잖아요. 이미 10년 전에 바이오시밀러로 갔잖아요. 2012년도에 램시마 램시마를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잖아요. 이미 10년 전에 우리는 바이오시밀러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레키노라주 신약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베터, 램시마 SC부터 해서 자 그리고 ADC 기술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글로벌의 케미컬화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CMO 회사하고 이 회사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단지 주가에 대한 부분과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은 유통 물량이 25%가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부분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펀더멘탈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자 그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램시마 SC 그 부분 이슈가 있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이오 베터 기술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버금가는 사실 기술이에요. 정말 무섭고 참고로 정말 우리의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파괴력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휴뮤라 고농도 제형 이것도 나오지만 SC 제형과 ADC 기술에 대해서 한번 특히 먼저 SC 제형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참고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의 SC 제형 생산 라인 준공. 이거 S 제형 정말 우리의 이익에 엄청난 이익에 기여를 할 놈입니다. 볼게요. 자, 우리 막내 셀트리온 제약 수출형 SC제형 제품 생산 인증 준비, 바이오약품 CMO 사업 진출,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 S제형 생산시설 준공. 자, 청주 공장 내 피하주사 SC제형 바이오약품 생산을 위한 사전 충전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GMP, 글로벌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에 돌입했다. 자, 연간 1,800만 개의 S제형 완제 의약품 생산 능력을 확보. 이 시설에는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상 3층, 연면적 700평 규모다. 원료 의약품을 공급받아 조제부터 충전, 이물질 검사, 조립, 포장 모든 공정이 가능하다. 핵심 공정으로 꼽히는 충전 기준으로는 연간 2,900만 실리즈까지 생산할 수 있다. 펜 한 종, 사전 충전 2종 등 3가지 유형의 S제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자, 이거 보고 갈게요. 자, 청주에 이제 중요한 건 청주에서 이렇게 SC, 램시마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 주가 지금 이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유럽서, 램시마 SC 적응 추가, 매출 10조 목표. 매출이 10조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램시마 SC가 자,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는 부분이에요. 물량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 또한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왜? 너무나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램시마 SC 하나만 가지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자, 서정진 10조 프로젝트 가동 램시마 SC 유럽 허가 임박.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10조를 바라보고 있다. 휴미라 우리 휴미라 고농도 휴미라 출시했잖아요. 얘는 SC밖에 없잖아요. 피하주사 제형 그죠? 자가 그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이오 시밀러로 갔지만 SC 제형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지만 램시마 SC 가지고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도 연간 매출 10조를 장기적으로 본다고 거의 확신을 하셨어요. 이분이 허튼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램시마 SC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바이오 베터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얼마나 뛰어난 회사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부분까지만 좀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SC가 10조 원가량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러드 3개 제품을 이끌고 있는 전세계 45조원 규모원 이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서 회장도 램시마 S 시장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램시마 SC는 의사가 기다리는 약이며 경쟁품이 없는 신약으로 10조 원 이상의 판매가 가능하다.
램시마 성분 시장에는 SC 제형이 없어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존 영역 침투도 가능하다. 자가면역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 면역 항체가 생겨 약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간 SC 제형인 휴미라와 엠보라를 감안해만 교차 투여가 됐지만 램시마 SC가 등장하여 관련 시장을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램시마 SC가 바로 이 부분에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램시마 SC는 올해부터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램시마 SC, SC 제형.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SC 제형 기술과 ADC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이오 베터 기술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항체를 전 세계에서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신약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해서 지금 이 베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정말 셀트리온 방송을 하면서 계속 칭찬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정말 장점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점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바도 축소도 안 하고 진짜 팩트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회사이다. 기술력과 질적인 모습 다. 자, 그러면 SC 제형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SC 제형은요. 자, 피하 주사, 피부층이 있어요. 피부라고 하면 피부 막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때리면 여기 보면 피하층이라고 있어요. 피하층. 여기다가 주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혈관 속에 우리가 원하는 항체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효소를 추가합니다. 효소라고 단백질을. 이 피부층에, 이 피하층에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 혈관으로 도착하려고 하면 이 효소가 꼭 필요해요. 이 효소를 추가하는 게 사실 SC 제형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힘든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세 가지 회사밖에 없습니다. 어디? 미국의 할로자임, 그리고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다국적 회사들도 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아니면 기술을 사오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신약 회사 요거의 특허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은 특허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밥통 싸움이거든요. 밥통. 결국 생존이 달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신약은 특허 기간 동안 독점을 하잖아요. 물론 특허 기간 동안 독점을 해야죠.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위험을 감안했기 때문에 특허로서 막 10년 이렇게 보존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바이오 시밀러가 막 시장에 침투하잖아요. 그때부터 막 특히 뭐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약하고요. 거의 경기가 허물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바이오 시밀러가 침투를 할 때 이 신약 회사에서는 이 SC 제형을 달아가지고 이 허가를 연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를 침투 못하게끔 다시 이제 이 시장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연장한다.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얘네가 특허가 끝나기 전에 바이오 베토로 아니면 바이오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 시장에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침투를 바이오 베터나 신약으로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 램시마가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램시마 SC 제형은요. 지금 우리가 램시마를 달았지만 항체에다가 이거를 장착을 한 거잖아요. SC 제형을요. 근데 이걸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회사하고 전화통화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플랫폼 기술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항체 뭐 램시마도 있고 허주마도 있고 트룩시마도 있고 이제 고농도 휴미라 이제 여기다가 자가주사 하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자가주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밀러로 가는 거지만 고농도죠. 고농도 퍼스트 무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체들을 우리가 매년 한 개씩 그죠? 2030년까지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SC 제형을 여기다 만약에 하나씩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과연 장착을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바이오 베토로서 이게 기술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회사의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회사의 판단 필요하겠지만 이 SC 제형 갖고도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한 파괴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할로자임사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세 개를 이 SC 제형만 갖고도
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경쟁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마무시한 기술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SG형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냐.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냐. 근데 요거는 회사의 추후적으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나 결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SG형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술력이다. 이거를 우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램시만 SC만으로도 연매출 10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의 시가총액에 있다. 작년도 1조 8천억, 올해 2020년도에 2.5조 플러스 알파, 이거 빼고 레키노라주,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댓글로도 남겨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인생 원빵님도 계셨고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200만 개는 최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조가 될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얼마 정도로 회사가 6.5조 플러스 알파의 매출액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요. 지금의 시가총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이오 베터 기술 ADC를 볼까요? 자,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게 되면은 바이오 베터 신제형 다 나오죠. 여기 제형, 제형에 보게 되면은 중요했던 SC, 그죠? 램시마 SC 요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바이오 베터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바로 ADC 기술이 있어요. 컨트롤 해가지고 항체 약물 결합체에 대한 부분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발전이 더 필요하겠지만 매우 무섭고 파괴력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 항체하고 링커하고 케미컬하고 톡신하고 붙인 거예요. 항암약물, 그죠? 항암약물, 그리고 링커, 그리고 자, 항체를 같이 결합한 거거든요. 항체하고 약물하고 결합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언급드리고 갈게요. 자, ADC 왜 무서운 기술이냐? ADC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항체, 링커랑 끈으로 약물을 결합시켜요. 근데 우리가 항체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항체, 여기다 항체를 장착하잖아요. 왜? 표적 항원으로 다니엘 클론 항체가 가서 묶어버리잖아요. 중화시키잖아요. 중화 항체. 그 위치에다가 위, 췌장, 유방, 직장, 자, 죄송합니다. 대장, 이런 각가지 장의 위치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서 묶어버리죠. 이 항체 기술력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여기는 또 톡신 기술력과 링커 기술력이 필요해요. 끈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이 톡신 기술력.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결합하는 부위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하나가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바이오약품 시장에서는 항암제 시장을 모르고는 사실 바이오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바이오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요. 이 ADC 의약품하고 항체, 그러니까 효능을 극대화한 거죠. 항체가 가서 안내를 하면 케미칼이 가서 터트린다. 그래서 효능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정성. 왜? 이 톡신이 굉장히 강력한, 케미칼이 굉장히 강력한 독이기 때문에 부작용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이게 항체의 일부분이죠. 자, 그리고 면역 항암제. 여기서 면역 과물 억제제라고 해서 바이오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 셀트리온이 준비 중에 있어요. 자, 결국 우리는 항암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 항암제예요. 여기에 ADC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베터는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하나들이 다 제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한히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셀트리온에는 무서운 기술력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회사에서도 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시간과 임상 비용과 그 다음에 절차가 있는 거고,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게 효능일지, 아니면 신약을 하고 있으니까 CTP27하고 지금 레키노라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회사에서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또한 물어보려고 지금 회사랑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지금 워낙 바쁜가 통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자문
레퀴놀에 대한 이제 자문 결과 이제 또 한 번 발표하잖아요. 모든 게 레퀴놀에 쏠려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세계 최고의 치료제지만 그거 말고도 너무나 앞으로 기대해보는 것이 많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리스와는 펀더멘탈이나 실적과 질적인 부분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그냥 시가총액은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발표 나오고 나면 다시 방송을 업데이트해서 시황과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